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에 있었고,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종결되면 의무이행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무이행 재결은 부작위와 거부 처분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든지 해서 처분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갱이 같은 경우 수리 처분을 한다든지 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이런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집행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편 어떠한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 재결입니다. 특정 허가를 하라는 특정 명령, 특정 처분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 내에서 처분을 하라. 처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는 경우 재결정을 하라는 형태의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개, 2개, 3가지 형태의 재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적극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 또는 무효 확인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취소 심판은 취소 재결, 무효 확인 심판은 무효 확인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취소 재결은 그냥 행정청에서 취소 또는 일부 취소, 변경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행정청에게 그렇게 하라고 특정해서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여기서 거부처분 같은 경우, 거부처분 취소 같은 경우는 간접강제의 규정이 있으면 강접강제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강접강제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를 합니다. 이거는 소송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정 처분을 하라거나 재처분을 재결정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특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다시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변경과 관련해서 명령한 경우 직접 처분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부처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임시처분, 지위를 보존할 수 있는 임시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그리고 직접 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임시처분도 가능하지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서 효력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재결과 관련해서 각하재결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 심판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 각하판결하고 동일합니다. 기각재결 마찬가지입니다. 부당 또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안이 없는 경우. 사정재결은 사정판결하고 똑같습니다. 위법 부당하지만은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는 같은 처분과 관련해서 다시 기판력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에서 다시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 또 같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는 취소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 처분에 관해서 취소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재결은 취소 판결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성력과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성력과 관련해서 당해 처분과 관련해서 소멸시키는 형성력, 소급효, 대세효가 있고, 기속력과 관련해서 반복금지와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법 판단의 시점은 처분 시 행정소송하고 동일합니다.
한편 처분 재결이라는 것은 뭐 부작위와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대신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잘 예외적이지만은 이에 대해서 뭐 처분 재결하면 이거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거죠. 행정청에 대신해서 대집행하는 겁니다. 처분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부작위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하지 않고 행정청에게 이행을 하라고 명령하는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속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은 특정 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하지 않으면은 간접 강제도 가능합니다. 간접 강제도. 불이익 처분도 마찬가지다.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변경하라고 변경명령 하면은 변경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은 이에 대해서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종전에는 직접 처분만 규정이 있었습니다. 직접 처분 94조 3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 또는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 명령을 하는 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랬는데 이런 경우 처분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당 기간 서면을 정해서 시정명령하고 첫 번째 이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성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위 말해서 정보공개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다 93조 3항에 간접강제 규정을 새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간접강제와 관련해서는 92조 2항, 49조 2항, 재결에 의해서 취소, 무효, 부존재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거부 처분인 경우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해야 된다.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의 결정이 상당 기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명령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 배상 명령을 한다. 간접 강제를 규정하고 있어. 금전 배상. 이거는 취소 소송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동일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처분은 특정 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취소 또는 처분 명령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관에서 처분해버리면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거부 처분을 취소 재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재결하면은 재처분 의무가 49조 2항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재처분하면서 반복금지 동일한 거부를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유로 이런 경우 동일한 사유로 거부를 하게 되면 간접강제 신청을 하게 돼서 간접강제로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집행유예. 한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특정 처분을 하라고 명령한 경우 이런 경우 49조 3항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 처분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재결정이 아니죠. 재결정을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취소 재결을 하고 달리 특정 처분을 하라면 그 취지에 따라 특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시정명령하고 불이행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처분 명령이 불분명해서 재결정과 유사하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제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신청요건과 본안 두 개가 있는데, 특히 적극처분과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 처분, 신청인, 비신청인, 신청이 다 동일합니다. 적법한 본안수상, 심판의 개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본안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소기간 같은 거 준수해. 심판기간입니다. 심판기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본안은 소송과 달리, 소송에서의 집행정지와 달리 중대한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고 그냥 중대한 손해입니다. 좀 더 약한 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할 우려, 그 다음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인용 결정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본안 청구 이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이거는 소송에서는 판례에서 요구된 요건이지만은 본안과 관련된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본안 요건입니다. 한편 부작이나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임시처분,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되고, 신청인, 비신청인, 신청인이 본안 심판기간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본안과 관련해서 중대한 손해가 아니고 중대한 불이익, 그 다음에 급박한 위험, 아주 좀 더 광범위합니다. 생길 우려가 있고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입니다.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인용 결정이. 그 다음에 본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처분 또는 부작위가,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의심되어야 됩니다. 일단 위법부당하다고 의심돼야 되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됩니다. 집행정지가 가능하면 집행정지만 해야지 임시처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실상 가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재결의 구분 해가지고, 재결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판결을 하고 동일하게 민사소송에 있는 내용들이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하, 기각, 그 다음에 인용재결 쭉 있습니다. 재결이란 무엇이다, 이렇게가 정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재결, 사정판결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법 심판해서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시정 요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척도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동일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취소판결의 효력, 제3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제19범죄 기판력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판력은 민사소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직접처분, 직접처분이 있고,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소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의 강제강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치면은 증거 서류를 확인하고 행정청은 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재심이 있기까지 상소가 가능하고 제3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동일합니다. 집행정지 내용 동일하고 다만 여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대한 손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동일합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내용 동일합니다. 임시처분,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부작위와 관련해서 임시처분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용들, 그리고 행정소송에는 성질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별도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